오늘은 조슈아 윌리엄슨, 스콧 스나이더, 다니엘 세, 그리고 웨스 크레이그가 함께 작업한 아린 스페셜 이슈 1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슈아 윌리엄슨과 복귀한 스콧 스나이더가 협력하여 지구의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저스티스 리그의 재결성을 그린 이 작품은 앱솔루트 파워 사건이 끝난 후 52일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은 새로운 워처타워를 세우고 모든 영웅들에게 배포될 깔끔한 멤버십 카드를 디자인합니다. 몇몇 영웅들은 초대를 수락하지만 일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팀에 합류할 기회를 얻은 한 명은 바로 부스터 골드, 부스터 골프입니다. 슈퍼맨은 그를 직접 만나러 가며 메트로폴리스에서 불타는 건물에서 가족을 구하는 부스터를 지켜봅니다. 이 순간 마이클 부스터 골드의 본명, 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흥분합니다. 그의 활기찬 에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부스터가 팀에 합류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반가웠고 슈퍼맨이 그의 영웅으로서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정말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에게 이 순간은 특히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서 슈퍼맨과 다른 영웅들에게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메트로폴리스의 주스티스 리그 뮤지엄에서 멤버십 카드를 본 기억을 떠올리며 이 카드를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자신의 멤버십 카드를 실제로 받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확실히 스콧 스나이더의 필체가 드러납니다. DC의 역사를 깊이 담고 있는 장대한 스케일이 특징이며 그가 과거 작업했던 니트의 메탈 관련 시리즈와 그의 저스티스 리그 연재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글은 확실히 영웅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스나이더가 다시 작품에 뛰어든 모습은 정말 반갑고 이번 달 말에 출간될 그의 앱솔루트 배트만 책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봐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맨은 부스터에게 그날 밤 워처타워에서 영웅들과 합류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워처타워의 새로운 버전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윌리엄슨과 스나이더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들이 묘사한 워치타워는 마치 DCU 온라인 게임에 등장했던 거대한 허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웅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임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영웅들이 모인 자리에서 슈퍼맨은 새로운 본부가 집 밖에 또 다른 집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멤버십 카드는 액세스 카드로도 사용되며 특정 상황에 맞는 영웅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데 활용됩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무작위로 영웅들을 모으는 대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들을 조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 효율적입니다. 미스터 테리픽은 한 장의 카드가 비어있음을 밝힙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영웅이 리그에 합류할 가능성을 상징하며 리그가 항상 새로운 멤버들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그의 규모와 신화를 쌓아가는 작가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통적인 만화책의 감성이 물씬 풍겨오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영웅들의 축하가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여러 영웅들이 어떤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영웅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들은 비어있는 멤버십 카드를 폭파시키며 카드 주변에 포털을 형성합니다. 곧 다크사이드, 달크사이드. 본인도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의 한쪽 손은 거대한 전투 도끼로 대체되어 있고 스펙트르, 복수의 영혼화와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크사이드의 새 디자인은 이전 배트맨 타인 작품에서 본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이 변화가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니엘 에세임은 디자인은 정말 멋집니다. 단순한 재설계로 망토를 추가하고 슈트의 붉은 색조를 더 두드러지게 했을 뿐이지만 훌륭해 보입니다. 다크사이드는 우주 전역에서 어떤 에너지가 폭발한 것을 감지하고 영웅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스터는 비어있는 저스티스 리그 멤버십 카드 주변에서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이로 인해 미래가 변화하는 듯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SKS에 따르면 다크사이드는 그의 오메가 생션으로 멤버십 카드를 중심으로 포털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마법 사용자들은 스피스트가 다크사이드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며 신속히 행동하면 그를 악당으로부터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타라는 자신의 마법으로 슈퍼맨을 축복하여 스펙츠의 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다크사이드가 포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크사이드의 계획의 일부인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폭발시켜 게이트웨이를 활성화하고 멤버십 카드를 통해 포털을 열어버립니다. 이 시점까지 읽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다니 정말 버겁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만화의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사건이 터지고 독자들은 이를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분명 앱솔루트 유니버스의 대규모 서막을 알리는 장치로 윌리엄슨과 스나이더가 강렬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익숙한 주제로 귀결됩니다. 다중우주의 소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핵심입니다. 영웅들은 시간의 균열을 간신히 봉합하고 이를 연구합니다. 미스터 테리픽은 다크사이드가 사라지면 우주는 또 다른 다크사이드를 생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는 우주의 상수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앞으로 출간될 람브이의 뉴거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배트맨과 미스터 테리픽은 멤버십 카드를 조사하며 그것이 영웅들이 오랫동안 숨겨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계 GL 월드, 알파 월드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계는 다크 크라이시스의 마지막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다중우주로부터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솔루트 파워 이슈 4의 사과로 얼트 프라임의 다중우주에서 단절되면서 이제 영웅들은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 월럼은 오랫동안 잊힌 세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크 크라이시스 타인 이후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롤 책들이 돌아온 이후로 설정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가들은 이를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전에는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미완성 상태였으며 진동 주파수가 자신들의 세계와 가까웠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크사이드의 공격이 그 세계를 완성시키며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웅들은 이 세계를 조사하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자들만이 이곳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스터 골드, 부스터 골드가 등장합니다. 부스터는 연결 장치를 착용하고 포털을 통해 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크사이드가 지배하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부스터를 10분의 제한 시간이 끝난 후 다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스터는 다크사이드와 그만의 레이전 오브 둠과 맞닥뜨립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리전 오브 둠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리전 오브 슈퍼헤로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이제 리전 오브 헤로이스는 압솔루트 월드에서 모두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독특한 반전은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나올 압솔루트 핵들에서 그들이 주요 악당으로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존 리전 오브 슈퍼헤로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새로운 해석은 신선하고 창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물책을 가지고 있다면 책을 뒤집어서 반대편을 읽으면 스코트 스나이더와 조슈아 윌리엄슨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저스티스 리그에서 멤버십 카드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크사이드가 특별한 기계를 제작합니다. 그가 여러 차례 제작을 시도했던 미라클 마치네입니다. 미라클 마치네는 활성화되면 사용자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피로 작동합니다.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다크사이드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어 피를 기계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그때 캐라식과 엘프리스가 등장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군대를 다크사이드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크사이드가 약화된 지구의 영웅들과 싸우는데 이 군대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다크사이드는 그들의 제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가르쳐 죽이고 그의 시체를 기계에 던져 완전히 작동시킵니다. 이 새로운 다크사이드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만 완전히 몰두하며 주변의 어떤 것에도 무관심합니다. 이제 그는 지구의 영웅들과 싸우는 단계를 넘어 신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윌리엄슨의 The End of DC와 그 절정인 달크리스를 통해 다크사이드의 진화를 목격해왔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아포콜리스, 를 떠나 천국 헤븐은 과, 지족, 헬을 통과하며 스펙트를 찾아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다크사이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의 행보는 완전히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는 우주에서 정해진 위치를 가진 존재로 여겨지며 이는 천국과 지옥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추구하는 것은 그의 본성 자체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히 다크사이드가 천국과 지옥의 주민들마저 겁먹게 만든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그의 캐릭터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구축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히 세계나 우주를 지배하려는 전형적인 악당의 목표를 넘어선 깊이를 부여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크사이드는 더 큰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는 다크사이드 그 자체가 아닌 달크사이드 이스늘테 존재로 더 많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달크사이드 미스터비 모르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결국 다크사이드는 달의 어두운 면에서 엑립소를 만나게 되며 스펙트를 붙잡고 있는 에클립소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에클립소는 다크사이드를 거의 죽일 뻔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다크사이드의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는 독스탈, 즉 은하계에서 가장 밝은 태양 안에 머덜벅스를 숨겨두었고 타이머가 작동되면 이를 통해 붐 투배가 열리며 태양의 강렬한 열과 빛이 에클립소를 소멸시킵니다. 결국 에클립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가 남긴 것은 블랙 디아몬드뿐입니다. 다크사이드는 이후 에클립소가 짐 코리건 즉 스펙트의 호스트를 가둔 감옥을 발견합니다. 다크사이드는 스펙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곧 퀸테센스가 등장해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려 합니다. 이 장면은 다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이미 과거에 퀸테센스의 모든 멤버를 죽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퀸테센스는 자신들이 다크사이드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주요 사건에 나타나 대패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다크사이드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히 강력한 악당에서 신격화된 존재로 한 단계 더 진화한 그의 캐릭터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크사이드는 미라클 마신을 사용해 퀸테센스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쯤 되면 저슈아 윌리엄슨이 퀸테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더운 오브 DC 주스티스 리그 프론티얼발 이야기에서 퀸테센스를 전멸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미라클 마신이 활성화되고 다크사이드는 소원을 말합니다. 스펙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스펙트는 다크사이드와 융합되며 다크사이드는 자신이 느꼈던 힘의 폭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슈 첫 번째 부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스펙트는 다크사이드에게 모든 존재는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희망과 같은 대립하는 힘이 존재하며 이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들로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슈퍼맨의 반대편을 대표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크사이드의 경우 멀티버스 안에서 그를 대적할 동일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는 멀티버스 자체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만드 워널가 멀티버스를 유니버스 프라임에서 봉인했을 때 다크사이드는 그 당시 사니아 유니버스 프라임 내의 행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고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앱솔루트 파워의 배트맨 타인에서 묘사되었습니다. 보통 다크사이드의 힘은 멀티버스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멀티버스 전반에서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니버스 프라임에 고립되면서 그의 모든 힘이 단일한 물리적 몸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의 집중은 그를 폭발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정체성을 잃은 상태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 설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만화다운 멀티버스 논리의 정수입니다. 창의적이고 복잡하며 그 혼란스러움마저 매력적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항상 즐겁습니다. 작가들의 상상력을 드러내며 다크사이드가 DC 유니버스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모든 현실에 걸쳐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다크사이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제공합니다. 파이널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on 인피니트 얼스,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다른 이야기들까지 다룹니다. 그러나 다크사이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속에서 그는 엘스월드의 형상을 본따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다시 태어납니다. 이 행위는 사실상 엘스월드의 창조를 완성하며 이를 압솔루트 유니버스로 변모시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희망보다는 도전과 혼란으로 정의됩니다. 이곳에서 원더우먼은 천국 대신 지옥에서 성장하고, 배트맨은 혼돈의 대리인이 되며, 슈퍼맨은 희망을 상징하는 대신 약자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다크사이드가 앱솔루트 유니버스 창조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관련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세계의 기반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크사이드가 이 우주의 실제 신이 된 점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이 세계는 프라임의 얼틀의 더 냉소적이고 강경한 버전으로 그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근의 얼티메트 유니버스처럼 이 세계에도 시간적인 틀이 주어졌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언젠가 물리적 형태로 돌아와 이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는 얼티메트 유니버스에서 더 메이커가 몇 달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는 설정과 유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영웅들이 힘을 합쳐 다크사이드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화는 가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사가 겹치는 순간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서로의 스크립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독립적으로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흥미롭게 느껴지며 이 설정이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영웅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 세계의 영웅들은 전형적인 모습과는 크게 다르고 맹소적이며 독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재미를 더합니다. 이후 책은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부스터 골드가 이 세계에 도착하여 이 세계의 레진 오브 도움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완벽한 순환 구조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알린 스페셜리스 1은 DC의 대담하고 야심찬 도전입니다. 이 책은 알린 이니치에티브와 압솔루트 유니버스를 위한 토대를 놀라울 만큼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다크사이드가 악당 계층 구조의 최상단에 확고히 자리 잡게 만듭니다. 조슈아 윌리엄슨과 스콧 스나이더가 다크사이드의 등장에 이르는 과정을 얼마나 장엄하게 구축했는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재결성과 멤버십 카드, 다크사이드가 스펙트를 찾아 미래클 마친을 가동하려는 여정까지 이야기는 DC 유니버스의 모든 구석에서 요소를 끌어옵니다. 이번 이슈에서 엿볼 수 있는 앱솔루트 유니버스는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우며 이전에 봐왔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이 우주를 더 깊이 탐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말 설렙니다.